아, 아. 질병은 의사가, 인생은 나 자신만이 고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닥터 운입니다. 자, 오늘은, 명절이 끝나고, 오늘, 이제 1월의 마지막 주, 첫 개장, 했는, 한 주의 첫 개장을 시작한 1월 28일입니다. 명절 전에 이제 이미 우한에서 생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많은 이제 이슈들이 엄청 이제 뉴스를 통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지수에 영향을 주는다는 이런 식의 이제 많은 방송들을 나오고 있고 여러 매스컴이라든지 개인 방송하는 사람이라든지 전문가라든지 거의 대부분 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오늘 이제 간략하게 한 두 가지 정도로 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지금 현재 지수 하락 이거를 이제 기술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기술적으로. 그리고 이제 어차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연관성이라는 이런 부분도 같이 한번 짧게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이제 이런 이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그리고 이거 외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라크인가 이란인가 거기에서 또 이제 비행기 떨어지고 미사일 미래상에 날아가고 이런 엄청난 악재들이 많아요. 그리고 트럼프 탄핵 등. 근데 이게 이제 전부 다 이 바이러스 때문에 다 묻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이슈들을 다 이제 제거하고 나서 냉정하게 시장을 한번 분석해보는 부분으로 두 번째 이야기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현재 이제 이게 화면에 보이시는 게 화면이 잘 보이시는 그좀 약간 흐릴 겁니다. 화질이 좀 나쁘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자, 일단은 현재 우리 2018년도 1월 달에 고점을 찍고 2019년 8월 달에 저점을 찍은 이후에 한 단기적으로 6개월이면 길면 저는 이런 부분은 이제 단기적으로 1년 이하는 단기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잡고 하기 때문에 사람마다 보는 관점은 다 틀리기 때문에요. 자, 일단은 저점 이후에 이제 한 하나 둘셋넷 5달 동안 이렇게 이제 지수가 지속적으로 무역 전쟁이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완화되는 그런 기조로,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로 해서 지수가 긍정적인 흐름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요거를 이제 기술적으로 보시면 지금 현재 이제 여기 예, 요 현재 이제 2250포인트 요게 원래 요거 이제 돌파하기 전에 원래 최고가가 작년도 이제 2018년도 최고가죠. 2019년 최고가가 여기 보이시는 5252.05라고 이렇게 화면상에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1년에 19년도 1년의 최고가가 여기에요. 그러면은 현재 이제 우리 뉴스에서는 그 2019년도 1월 달에 2252포인트 이상 넘어갔다는 거죠. 그러면 52주 신고가가 났다는데 이런 뉴스는 한 개도 안 나옵니다. 맞죠? 일단은 이런 건 둘째 치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간단하게 우리 단순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고점에 여기 왔을 때 돌파하고 지지 않착하고 추세적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우리 단기적으로 상당히 5개월 동안 이제 상승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기간 동안 올라왔다는 거죠. 저점 이후에. 그러면 이제 그 올라왔는 위치가 뭐냐면 직전에 있던 최고점인 52제 신고가가 날 수 있는 이 최고점인 이 자리는 강력한 저항의 이제 자리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2018년도 그 최고점 대비 밑으로 빠질 때 여기 보시는 것 같이 2250포인트 약 2250포인트는 뭐예요?
위에서 내려올 때는 지지해주던 자리였어요. 그럼 이 자리가 정말 중요한 자리라는 거는 기술적으로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죠. 선한계만 꺼놓으면. 그러면 빠지고 나서는 이 자리가 강력한 저항의 자리였다는 거죠. 예, 맞죠. 그러고 나서 바닥 이후에 다시 여기 왔다면 이때까지 이렇게 강력한 저항의 자리인데 한 번에 이렇게 바로 돌파하고 더 가파르게 상승한다는 건 사실상 기술적으로는 뭐 저항이 뭐 거래량만 붙어준다면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현재 시장의 상황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그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 엄청난 뭐 호재거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누구나 다 이제 단기적으로 뭐 저항을 받아서 가격 조정이든 기간 조정이든 나올 수 있다는 걸 미리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필이면은 우한에서 생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그 이슈들이 막 터지면서 울고 싶은데 뺨 때리는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어차피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이슈가 터져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우한에서 생긴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가 처음에 12월 달에 먼저 이렇게 다 이야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게 나왔을 때는 크게 뭐 그 시장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나오긴 했지만 하지만 1월 달 하필이면 우리가 이제 명절, 설 명절,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춘제인가요? 뭐 아무튼 우리나라의 이제 설 명절 같은 그런 상황에서 부각시켰다는 거죠. 예. 그런 것을 갖고 이제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바라보는 것은 뭐냐? 이런 이제 신종 바이러스의 전파 속도나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을 해서 이제 지금 현재 중국에서 뭐 지역 뭐 우한을 차단하고 뭐 이런 것도 많죠. 그리고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제 우리 사람들한테 공포 심리를 심어주는 거죠. 뭐냐? 이런 부분으로 해서 활동을 하거나 하면은 그 타인한테 이제 옮을 수도 있고 혹은 내가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타인한테 전파할 수도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던지면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시장에서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하게 이제 이런 바이러스 때문에 시장이 빠진다? 뭐 솔직하게 좀 비이성적인 인 부분이 있지만 하지만 뭐야 이게 전파력이 너무 세다 보니까 사람들이 활동이 줄어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 갖고 당연히 줄어들겠죠. 시장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겁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는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미 이 자리는 단기적으로 앞전에 강력한 이제 그 지지와 저항의 작용을 해줬던 그런 중요한 가격권이었다는 거예요. 어차피 빠져야 될 그 빠질 확률이 높은 자리에서 하지만 그런 자리에서 이제 뉴스가 나와서 시장에서 그 이제 매도 물량을 끌어내는 그런 그 상황이 아니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수를 봤을 때 어차피 빠질 자리에서 그런 부분의 요소가 사람들한테 매도의 심리를 더 작용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고민해봐야 될 것은 뭐냐,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것이냐, 언제까지 갈 것이냐. 뭐 이미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병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의학 기술이 상당히 많이 발전했어요. 예전에 이제 우리 2015년도 메르스 사태만 생각해도 보세요. 그때는 뭐 하고 해갖고 뭐 확진이 되면은 검사하고 뭐 이런 과정이 많이 길어졌지만 요즘에 자세히 보면은 조금 어때요?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결과가 바로바로 빨리빨리 나오죠. 당장 2015년도와 지금 현재 5년 상간의 차이가 있지만 그만큼 의학 기술이 발달했다 보니까 빠른 진단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빨리 대처를 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는 이런 거 의학 기술이 발달했는 거에 비해서 너무 또 이제 전파력이 세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질병이란 거는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언젠가는 이거에 대한 이제 바이러스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생각하는 건 당연히 빠질 자리에서 우고 싶은데 뺨 때리듯이 이제 우한 폐렴이라는 큰 이슈, 전 세계에 이제 그 바이러스 간염이라는 그런 이제 악재를 통해서 시장에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면서 오히려 단기적인 그 저항권에서 차익 실현 매물과 혹은 일정한 투매 뭐 위험 자산에 대한 이제 그 투매 심리를 더 부추한 게 아닌가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반대적으로 위험 자산의 투매가 나온 대신에 안전 자산에 대한 이제 선호도가 많이 높아졌겠죠. 그러면 금, 그 기초 통화인 달러 이런 쪽에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결론은 여기서 첫 번째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지수의 연관성에 대해서 첫 번째 결론은 뭐냐? 원래 빠질 자리에서 단기적으로 기술적으로 빠질 자리에서 이런 뉴스가 터지면서 빠지게 된 건데, 너무 사람들은 이런 매스컴에 대한 영향을 그런 듣고 있는 귀로 듣기는 그 소리들로 인해서 너무 투자 심리가 위축돼 있다. 그리고 이성적인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게 첫 번째 이유라고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짚어드린 거 있죠? 이 바이러스가 영원할 것이냐? 계속 악재로 남아있을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는 확산하는 속도나 이런 부분 많겠지만 점차 줄어들 거예요. 혹은 백신 또 개발될 거고요. 그러면 이거는 언제 시간이 지나면 해소가 자동적으로 될 것이다. 그러면 뭐예요? 지수가 지금 인위적으로 빠지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제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삼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식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뉴스나 이런 부분도 그 귀를 기울이고 잘 들어야 되지만, 그 뉴스를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는 방법은 아주 위험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정보라는 것은 그 정보의 가치가 있을 때만 주식적으로 접근했을 땐 수익과 직결되지만, 설사 이제 그런 정보를 내가 이제 다른 어떤 사람보다 빨리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보통 이제 쉽게 말해서 누구를 통해서 혹은 뉴스를 통해서 듣는 정보라면 그거는 정보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소음일 뿐이라고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냉정하게 우리는 시장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그 이야기로 넘어가서,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다고 이야기했죠. 뭐 트럼프 탄핵부터 시작해갖고 이란 이라크 뭐 무슨 수송기인지 무엇인지 뭐 정착인지 뭐 추락했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제 뭐 미대사가 뭐 로켓 발사했는 거, 그런 것들 다 바이러스 때문에 묻혔어요. 그러면 그런 이슈들을 다 걷어내고 냉정하게 시장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주식은 이럴 때일수록 단순하게 보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자, 일단은 금하고 환율 이런 부분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코덱스 골드 선물이에요. 지금 보시죠? 코덱스 골드 선물, ETF 상품인데, 지금 보시면은 골드 선물 보시죠? 지속적으로 추세를 타고 지금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이제 현재 이런 여러 가지 악재 때문에 이제 조금 뭐 트럼프 뭐 무역 전쟁이니 뭐 여러 가지 이란발 악재 뭐 이런 것도, 일본 뭐 그런 거 다 해소되고 좀 그 유동성이 이제 공급되면서 이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려고 할 좀 또 이렇게 터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걷어볼게요. 걷어보면은 뭐야? 어찌됐든 결론적으로는 이런 이슈 때문에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갔다. 그리고 이제 원달러 환율을 보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원달러 환율 보세요. 단기적으로 이제 바닥을 잡고 지금 상승해갖고 상승을 하고 있죠. 그럼 이건 뭐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이슈라는 거 싹 걷어버리고 이야기할게요. 우리 주식은 단순하게 환율적으로 보면은 우리 크게는 이제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으로 나뉘죠. 그러면 대표적으로 골드, 뭐 원달러 환율, 그러면 이게 대표적으로 주식이라고 보는 거죠. 뭐 펀드, 뭐 선물, 옵션, 뭐 이런 거 위험자산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위험자산의 선호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안전자산의 선호도가 높아지면 위험자산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선호도가 낮아집니다. 맞죠? 그러면 위험자산의 선호도가 이제 높아지면 당연히 안전자산의 선호도가 높아져요. 그러면은 요거를 환율의 관점으로 본다면 환율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안전자산의 선호도가 높아지는 거죠. 맞죠? 그러면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위험자산의 선호도가 낮아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산업에 보면은 내수와 수출 이런 식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맞죠? 내수와 수출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우리가 그러면은 이제 환율이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지지만, 시장이란 게 위험자산의 선호도가 낮아진다고 하지만 이거를 뭐 전혀 다 사지 않는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안에서도 세부적으로 나누면은 내수와 수출로 나뉜다는 거죠. 그러면 안전자산의 선호도가 높아져서 환율이 올라간다면은 내수보다는 수출 기업에 대한 시너지가
긍정적인 시너지가 더 나옵니다. 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고 판매를 하고 나면 그 환차익이 발생하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뭐냐? 이슈를 다 걷어버리고 하면은 우린 주식적으로 바라봤을 때 환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내수랑 수출 이 두 가지 위험 자산에서 내수는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수입해서 뭐 이렇게 만들고 하는 그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수입할 때 달러 환율이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수입 비용이 원자재 비용이 높아지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갖고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근데 수출은 뭐예요? 다 파는 거죠. 말 그대로 팔 때는 어떻게 돼요? 원화 가치보다 달러 가치가 높을 때는 환차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데 있어 플러스 효과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은 우리는 이슈를 다 걷었어요. 어찌됐든 그런 이슈 때문에 뭐 사람들이 지금 주식에 대해서 뭐 제약주나 이런 쪽으로 뭐 테마주에 지금 다 관심 쏠려 있는데 저는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제약주 테마주 해도 됩니다. 해도 되는데 중요한 거는 그거는 그런 모멘텀이 사라지고 나면 끝이라는 거죠. 영원히 상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다음번에 또 이슈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저 고점에서 물려가고 기다릴 겁니까?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식은.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도 제가 항상 누누이 이야기하는 건 지금 테마주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 좋아요. 하지만 이거는 항상 단기성이다. 모멘텀이 사라지면 빠진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차피 산업은 4차 산업은 시작됐다는 거예요.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야기면 이 안에서 성장하는 종목도 있죠. 성장하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은 현재 성장하는 종목들 보면은 거의 대부분 지금 요즘에는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IT 반도체 이런 쪽, 전부 다 수출, 기술주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많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많이 이제 그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왜? 4차 산업에서 오지를 필두로 해서 앞으로는 인공지능, AI 인공지능이 같은 말이죠. 뭐 어쨌든 뭐 사물 인터넷, 자율주행, 뭐 그다음에 뭐 빅데이터 어쩌고 저쩌고 많잖아. 전부 다 이게 IT로부터 해갖고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이 IT 관련 종목들은 뭐냐? 전부 다 기술주, 거의 대부분 수출주가 많습니다. 반도체 우리나라 대표적인 수출주죠. 그러면 자동차 이것도 이제 뭐 IT가 접목돼서 이제는 뭐 자율주행 뭐 이런 걸로 바뀌고 있죠. 그럼 뭐야?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이런 4차 산업 쪽에 반도체 쪽이죠. 근데 지금 현재 오늘 그 딱 봤을 때 어떻게 해요? 상대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지금 여기 있는 섹터가 여기 보시죠. OLED부터 시작해갖고 반도체 관련 장비 소재 관련 쪽이 이렇게 지금 뭉쳐져 있는데 엄청난 하락을 보였어요. 맞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엔터 및 미디어 뭐 이렇게 그럼 이건 뭐냐 중국 관련해 갖고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거기에 이제 그 부각될 수 있는 뭐 엔터라든지 혹은 소비재 뭐 화장품 이런 것들 작살났어요. 그럼 뭐야 소비재나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내수예요. 내수 맞죠? 우리나라도 내수지만 중국에 이런 팔 수 있는 그 내수 관련 부분들은 지금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뭐 경제가 뭐 안 좋아지면은 반도체도 영향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4차 산업에 연관되어 있는 종목들은 영향은 받을 수 있더라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거라는 거죠. 저런 악재가 없으면 크게 성장한다면은 반대로 이런 악재에서는 성장이 그 더디지만 어찌됐든 꾸물꾸물 이렇게 올라갈 거라는 거죠. 악재가 없으면 어떻게 좀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지만 이런 악재가 나오면 꾸물꾸물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올라갈 거란 거죠. 그러면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뭐예요?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흔들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면은 뭐 오지든 뭐 시스템 반도체든 뭐 다들 자동차든 뭐든 일시적으로 지금 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제 판세 이제 그려놓은 이제 관심 종목에는 다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볼 때 숫자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전부 다 버럭게 물들어 있기 때문에 다들 안 좋게 보이지만 이거를 차트로 돌려서 핵심적인 부분들 종목들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즉 메모리 반도체 쪽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걸 필두로 이제 그 대표로 끌어주는 게 뭐냐 삼성전자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일본 관련해 갖고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이런 쪽으로 탈일본화 관련해 갖고 같이 이제 움직였습니다. 거기다가 OLED까지. 그러면 원래는 제가 이제 이 앞전에 설명드렸다시피
반도체 여전히 올라간다는 거죠. 하지만 작년에 메모리, 이번에는 비메모리. 그러면 두 번째로는 자동차, 세 번째로는 제약주가 올해는 그 중요한 주도 섹터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제약주도 난리 났죠. 예. 중요한 거는 이제 그 테마에 엮여서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제약주가 난리 난 거지만 뭐 성장성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이 제약주가 작년 이제 대지열병을 필두로 해서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이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거는 단발성이라는 거예요. 일단 시장을 견인하기 위해서 이제 그 성장주들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바닥을 잡고 시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오히려 이런 테마들이 움직여갖고 제약 바이오 쪽을 움직여주고 있으니까 오히려 성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기적으로 이제 모멘텀이 불기 전에 잠깐 어떻게 보면 이제 쉬어가야 되는 단계인데 그거를 견인해주는 게 제약주인 거 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말은 둘째치고 저는 아까 전에 봤다시피 관심 종목도 여기 있는 부분은 전부 다 파랗게 물들어 있지만 예, 여기 빨갛게 되어 있는 것들은 아마 거기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종목일 겁니다. 자, 그러면 종목을 대표적인 거 한번 찍어 볼게요.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 시스템 반도체, 원래는 제가 시스템 반도체 쪽이 괜찮을 거라고 이야기 드렸죠. 그러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 이런 것들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자, 보세요. 분명히 AD 테크놀로지는 예, 다른 종목에 비해서 엄청나게 강하죠. 이게 팹리스 관련 업체죠. 그럼 이런 건 뭐예요? 예, 여전히 시장은 이런 악재 속에서도 이 앞으로 2020년도에 핵심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섹터. AI에는 당연히 시스템 반도체, 자율주행에도 시스템 반도체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빅데이터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스마트 팩토리 등등등등등 예,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강하죠. 그리고 뭐 다른 것도 보겠습니다. 뭐 알서포트 이런 것들 예, 상당히 강하죠. 그러면 예, 그 다음에 이제 어버브 반도체 이런 것들 분명히 이거 어버브 반도체 오늘 여기 보이시는 것 같이 예, 예, 마이너스 3.59% 했습니다. 하지만 뭐예요? 이 캔들은 양봉을 만들고 있죠. 그러면 누군가는 빠졌을 때 계속 매도세가 계속 반영이 됐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누군가는 이쪽으로는 매수를 계속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또 하나 마이크론 이런 것들 보세요. 예? 분명히 1.21%에 마감이 됐지만 장 초반에는 6.79%나 이제 개발하기 위해서 시작했는 겁니다. 근데 뭐예요? 이 밑에서 누군가가 매수가 들어왔는 거겠죠. 그러니까 캔들이 예, 양봉으로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잡아주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럼 뭐 INC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예, 뭐 이런 것들 분명히 이제 종목의 이제 종가는 마이너스 2.6%인데 캔들은 아니죠. 그만큼 이제 누군가는 단기적으로 빠졌을 때 매수의 관점으로 이렇게 접근했는 부분이 있으니까 예,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이렇게 올라왔다는 거죠.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들 뭐 이렇게 뭐 양봉으로 마무리하지는 않았습니다. 뭐 SF의 반도체 이런 것들도 양봉으로 마무리했죠. 뭐 DBI텍, 텔레칩스 이건 자동차 이제 뭐 관련 그건데 시스템 반도체 관련 그 회사인데 일단 요거는 음봉이지만 한번 또 지켜봐야 되겠죠. 뭐 칩스, 미디어 이런 것들 흐름이 뭐 깨진 흐름은 아니잖아요. 근데 대표적으로 앞전에 강하게 움직였던 놈들은 지금 현재 오히려 더 이렇게 빠지는 장에서 예, 음봉으로 마감한 게 아니고 양봉으로 이런 식으로 다 마감을 해주면서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 갖고는 걱정 안 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엑셈 뭐 갭 하락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시장이 이게 뭐 회사 이거 현재 뭐 이런 업황이 뭐 안 좋아서 빠진 게 아니잖아요. 그냥 우한 폐렴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불안한 심리 그리고 이제 우려감 때문에 이렇게 빠진 거니까 그런 부분만 사라진다면 언제든지 바로 회복한다는 거죠. 업트론텍 뭐 이런 것들 실리콘웍스 뭐 원익 IPS 유니테스트 보시는 거와 같이 뭐 이거는 데이터 솔루션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관련이죠. 뭐 그리고 GST 가온 미디어 뭐 아나패스 뭐 이런 것들 쭉 전부 다 보세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특정한 일부 몇 개 종목 말고는 섹터별로 보면 전부 다 마이너스로 이렇게 마감을 했지만 캔들은 오히려 이제 양봉 마감했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은 뭐 그 외에 뭐 자동차들도 보면 되겠죠. 뭐 전기차들 요즘에 핫하잖아요. 예, 에코프로
뭐 이렇게 신흥 뭐 어쩌고 저쩌고 V원텍 뭐 이런 것들 단기적으로 이렇게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은 지금 현재 조정을 받고 있었던 종목들은 추가적인 하락을 이렇게 하면서 양봉을 마감했지만 뭐 반등 나오면 다시 빠졌다가 올라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바닥권에 있었던 종목들이라면은 거의 대부분 더 빠질 자리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종가상으로는 이제 우리가 숫자 이렇게 이런 숫자상으로는 파랗게 물들었지만 캔들상으로는 전부 다 양봉 마감하는 이런 케이스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가 시장을 볼 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에 이제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시장에서 벌써 이런 이슈가 악재가 거치고 나면 사라지고 나면 날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종목들이 이미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식 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이제 주식에 필요한 정보는 잘 활용하면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지만 쓸데없는 정보는 오히려 나의 매수와 매도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정확하게 지킬 수 없도록 계속 이제 안 좋은 영향만 주게 된다는 거 반드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 오늘 영상은 뭐 두 가지 정도에 대한 주제로 이렇게 했는데 하나로 이렇게 이거를 두 가지를 하나의 팩토로 이제 딱 정리를 하자면 너무 정보 우리가 알고 있는 뉴스나 뭐 다른 사람들의 이런 정보들에 대해서 너무 일일비하지 마라. 어차피 그 정보들은 지나고 나면 그냥 소음일 뿐인 거예요. 내가 그 정보를 먼저 득할 수 있는 뭐 돈 많은 자라든지 힘이 있는 자라든지 내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 분들은 뭐 제가 뭐 할 말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 자신이 가슴에 손을 얹고 그런 정보를 쥐고 흔들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그런 분들이 아니라면 흔들리지 않는 나의 멘탈을 잡을 수 있는 나만의 기준을 믿고 이 시장을 바라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뭐 미국의 뭐 트럼프 탄핵 이런 것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기준과 원칙을 갖고 매수 매도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기준이 지켜지면 홀딩, 혹은 매수, 그 기준을 이탈하면, 깨지면, 그럼 매도, 리스크 관리, 손절. 유일하게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것은 매수 매도만 자유자재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내 기준이 확실하다면 이런 정보에 내가 흔들릴 필요가 있냐 이거죠. 오늘은 종목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이렇게 파랗게 이렇게 파랗게 물들어 있다고 해서 시장 뭐 같네. 갑자기 뭐 저런 그 병이 생겨갖고 내 계좌는 또 마이너스네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신세한탄하지 말고 시장을 한번 냉정히 분석해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슈를 걷어내고 나니까 뭐예요? 우리 환율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주식은 환율이 올라가면은 수출주가 좋아지고요. 환율이 빠지면은 내수주 뭐 이런 것들 좋아진다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 현재는 이제 환율이 올라가죠. 올라가 있으니까 어떻게 수출주도 좋겠죠. 그러면은 반도체, 자동차, 기타 등등등등등 뭐 혹은 이제 기술주들, 내수가 안 되면 IT 기술주들 뭐 이렇게 그런 것들 그 수출주들하고 포함해서 플러스 같이 해서 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지금 현재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 갖고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됐으니까 이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냉정하게 봤을 때 중국하고 우리가 연관 지어봤을 때는 중국이 시진핑 그 주석이 온다해갖고 중국에 이제 그 한알령 해제나 이런 부분이 기대감 때문에 뭐 그 호텔이라든지 항공이라든지 뭐 엔터라든지 화장품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 내수 관련주들하고 포함해서 다 엄청나게 이렇게 그 기대감 때문에 반등을 했습니다. 바닥권 대비해서. 하지만 뭐요? 당장 이런 거 터져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다 꼬라박잖아요. 맞죠? 다 꼬라박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제 대표적으로는 파라다이스 보이시죠? 호텔 신라 보이시죠? 지금 현재 빠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빠지고 있잖아요. 맞죠?
대한항공. 이거는 뭐 다른 부분 때문에도 문제가 있지만, 하지만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빠진다고 해서 이 종목들이 다 작살난다는 거 아니에요. 일시적인 그 조정일 수도, 그 조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근데 이렇게 길어지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런 쪽이 잠시 쉴 때 상대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지금 이제 부각되고 있잖아요. 왜? 환율이 오르면 수출주가 간다. 그러면 요 앞전에 이제 한 가지 힌트를 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반도체들 같은 경우는 메모리 갔으니까 이 시스템 반도체 보라고 했죠. 그러면은 자동차 쪽은 현대차, 우리 예를 들어 볼까요? 현대차 보이시죠? 오늘 예, 갭으로 떨어졌지만 뭐예요? 이렇게 강하잖아요. 환율이 올라가면 뭐라고? 자동차도 수출줍니다. 예, 10원 올라가면은 뭐 예전에 그 무슨 그 뉴스 본 게 있는데 뭐 무슨 경제 TV에서 나온 뉴스 그 내용을 들은 게 있는데 10원 올라가면 뭐 4천억인가 뭐 3천억인가 5천억이라는 영업이익이 남다 하더라고요. 그 뭐야? 이 앞전에도 현대차가 이렇게 8%씩 뭐 9% 가까운 상승률이 나왔던 게 뭐예요? 어닝 서프라이즈가 때문에 하잖아요. 매출이 늘고 뭐 이런 부분 때문에. 그 뭐예요? 지금 현재 이제 이런 것들이 매출이 그 자동차가 늘 수 있었던 구조는 뭐냐? 환율이 네? 2018년, 2019년도 대비해서 자, 한번 볼게요. 참. 자, 보세요. 요걸만 이야기하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환율이 2018년도 이후부터 해갖고 바닥 찍고 나서 계속 오르고 있죠. 예? 계속 올라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거의 뭐 이제 2100원에서 110원에서 130원 이쪽으로 한 거의 한 뭐 7, 8개월 가까이 있다가 예? 4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올라갔죠. 그러면 그 나서 이제 단기적으로 떨어졌지만 뭐예요? 평균적으로 보면은 2190원 요쪽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 평균적으로 이제 뭐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때 동안 한 2분기, 3분기, 뭐 4분기 이럴 때 어떻게 됐어요? 환율이 상대적으로 저점 찍고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수출주에 큰 영향을 줬을 거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대차와 같은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아니냐, 매출로서. 그럼 지금 뭐예요? 지금 또 이게 뭐 단기간에 우한폐렴이 끝나진 않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보다는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 당연히 환율이나 금이 더 올라갈 수 있겠죠. 뭐 이렇게 계속 쭉쭉쭉 올라간다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올라가고 나서는 뭐 옆으로 이렇게 횡보해 준다면서 일정 가격권을 유지해 줄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1190원 이런 자리. 그럼 뭐예요? 뭐 마찬가지로 이제 그 작년 이제 그 여기 현재 이제 최고점 대비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1150원 요 저점 기준으로 했을 때 박스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 박스권 하단부를 그 지지 안착하고 올라간다는 거니까 당연히 환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예, 원화 약세가 되고 있다는 부분이니까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달러 강세가 되면 우리 수출주 좋아질 수 있으니까 자동차 쪽도 괜찮아지겠죠. 그럼 뭐예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더라도 일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쪽을 지속적으로 본다면은 뭐 1분기 실적이라든지 발표할 때 자동차나 반도체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미 주식적으로 바라보면 이렇게 이슈를 걷어버리면 대충 윤곽이 나온다는 거죠. 자, 여기서 오늘 마치도록 하고요. 뭐 이런 부분 한번 이제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라고 영상을 이렇게 오늘 또 생각이 나는 김에 올렸습니다. 예, 너무 정보나 이슈에 너무 현혹되지 마세요. 어차피 주식시장은 그런 부분 다 이겨내고 지속적으로 추세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성장률이 2%대로 이렇게 요번에 2%대로 이렇게 했다 하지만 어찌됐든 성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2%나 마이너스 성장하고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성장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찌됐든 추세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쓸데없는 거에 힘 빼지 말고 내가 좀 더 계좌를 배불리 채울 수 있는 그런 쪽만 생각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시장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그게 낫다 라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올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놓으시면 저의 영상을 빨리 받아볼 수 있습니다. 예, 다음번 영상도 오늘 같은 시향을 올리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관심 있는 뭐 혹은 최바닥권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종목들 잘 찾아갖고 관심 종목을 재밌게 분석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